친구들 중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선호하게 되는 외식. 수백 가지의 메뉴는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진 민상, 갑작스런 폭풍을 호소하는 미진. 안타깝게도 미진은 뱃속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민상이 쓰러지게 된 이유는 미진이 아이를 잃게 된 것은 바로 평소 즐겨 먹던 이 음식 때문인데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선정한 위험한 외식 탑 5. 준현 씨 잘 보세요, 준현 씨. 지속적으로 이거 잘 섭취하게 되면 봐요. 위산 분비가 증가해 먹는데 속쓰림이나 뭐가 위험해? 배탈, 오해요, 어지러움은 오해. 물론 혈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하게 매운 불닭이 차지했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비만, 만성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그 중에서도 위험한 외식 4위는 한 그릇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2배나 넘기는 짬뽕. 위험한 외식 3위는 위험하다고? 기름기를 쏙 뺐다고 안심하는 건 금물. 1인분 열량이 1206kcal로 조사된 보쌈이 차지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야식까지 나왔어요, 위험한 야식까지. 외식 2위는 무엇일까요? 아, 맛있겠다. 저기요. 다 주세요. 아삭하고 바삭한 소리만으로도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튀김 요리. 담백한 오징어 튀김부터 쫄깃한 김말이 튀김까지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한 끼 식사로도 인기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도넛,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어울리는 감자튀김과 국민 간식 치킨까지.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 입맛 당기는 이 튀김 요리가 중독성을 갖기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약물연구소는 기름진 음식이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밝혔는데요. 이 물질은 대마초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더 많은 지방 성분을 섭취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튀김 요리의 중독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역시 내장 지방에서 안전할 수 없는데요. 자, 과자 속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숨어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에 튀긴 양파맛 과자를 준비하고 참기름을 짤 때 쓰는 차규기에 한 봉지에 가까운 90g의 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과자의 기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고래고래 박사님이 은근히 눈치 없네. 기계 작동과 동시에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양파맛 과자. 이거 뚜껑 있어? 기름이 거의 떨어진 거야? 뚝뚝 떨어져. 실제로 기름이 저렇게 나와요. 그냥 과자에서? 그냥 과자에서. 놀랍게도 기름이 무르르도 줄줄 흘러나옵니다. 와, 저 어이없다. 이렇게 많은 기름이 과자 한 봉지에서 나왔습니다. 와! 과자에 함유된 지방 중 평소에 특히 먹는 주의해야 할 과자에서 것은 나온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양파맛 과자는 한 봉지당 4g, 포화지방은 새우맛 분해가 안 과자는 되는 거잖아. 6.9g의 분해가 안 포화지방을 돼요. 함유하고 있는데요. 전혀 기름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비스킷 역시 4.3g의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자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기름을 갖고 있는 튀긴 과자. 여러분이 평소 즐겨 먹는 과자에 이렇게 많은 기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튀김 요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은 재료라고 해도 조리법에 따라 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튀기기보다는 찜으로 요리하는 게 좋고, 볶는 요리에 기름 대신 다시마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칼로리는 낮추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톱! 꼭 튀김 요리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튀김옷은 얇게 해 기름을 흡수하는 양을 줄이고, 잠깐! 재료를 잘게 썰면 크게 튀김옷의 양이 많아지므로 큼직하게 썰어 튀기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손끝 야무진 주부 진영씨. 홍준영 씨는? 아가, 오늘은 시원한 해물탕 해 먹자. 아, 어머님 해물탕 드시고 싶으세요? 야는 내가 해물 좋아하니? 미진이가 온단다. 아가씨가요? 오늘부터 끈끈하게 나오네요, 출산할 때까지 한번. 우리 집에 있을 거야. 네가 신경 좀 써라. 과연 남편은 누굴까요?
글쎄요. 안 벌써부터 나올 수도 마음이 있어요, 무거워지는 진영 씨. 아, 진영 씨. 잠시 후 아이고 내 떨었어. 아이고 내 떨었어. 아 임신을 했어요. 남았어요. 아, 그렇네요. 어휴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 사랑과 전쟁이죠. 얘. 너 왜 이러고 앉아있니? 다 됐어요. 서운하죠. 그렇죠. 친정에서 온 뒤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미진. 덕분에 진영이 해야 할 집안일은 늘어만 났는데요. 자리는 들어주네요. 앉아. 그날 저녁 저러면 안 되죠. 밖에 나가 뭔가를 사들고 온 석호. 자기야. 짠. 그게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왕만두. 아 진짜 맛있겠다. 만두. 아. 아 인터셉터 하나요? 치사하게 둘만 몰래 먹는 거야? 너는 노크도 할 줄 모르냐? 그러게요. 아니에요 아가씨. 좀 전에 아가씨랑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는 참이었어요. 아, 마침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됐다. 진짜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다음 날 미진을 위해 식당을 찾은 세 사람. 노릇하게 구워주는 쇠고기에 얼큰한 김치찌개까지. 진영 역시 군침이 도는데요. 먹자. 아, 같은 걸 잡아요. 하지만 먹성 좋은 미진 앞에서 고기 한 점도 사수하기 힘든 상황. 언니들 너무 싫어. 어떡해. 이 집 쇠고기 진짜 맛있다. 캐릭터 때문에. 아 어떻게 진짜 아가씨 많이 드세요. 딸? 내거 먹는 거 진짜 싫어. 한 달 후 갑작스런 폭풍을 호소하는 미진. 벌 받는 거 같아. 미진아! 왜 그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미진을 데려갔는데요. 엄마, 우리 애기는 괜찮은 거지? 미진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진은 뱃속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친정에 와서 하는 일이라곤 가만히 앉아 먹는 일밖에 없던 미진. 배가 불러올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은 더해갔는데요. 가족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간 날 역시 구워지는 고기는 모두 미진 차지. 혼자 먹기도 부족한 고기를 진영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미진은 다 익지 않은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영이 먹은 고기는 잘못된 유통 경로로 톡소포자충이란 기생충에 감염된 고기. 결국 태아에까지 영향을 끼쳐 아이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톡소포자충이란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인데요. 야생에서 쥐를 잡아먹고 사는 길고양이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야, 정말 있죠. 오. 감염된 고양이의 분변을 통해 톡소포자충의 알이 외부로 나오게 되고 수산시장 이런데 이때 횟집 소나 근처에 돼지, 고양이 많은데. 염소, 닭 등 예, 다른 조심해야 동물들이 되겠구나. 이 알을 먹고 다시 사람이 감염된 고기를 날로 먹게 될 경우 전염되는 것. 보통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소고기는 피기가 있어야 제맛이죠. 조금만 익혀서 먹는데요. 다 익히면은 너무 뻣뻣하고 맛이 떨어지니까. 살짝 구워가지고 핏기만 살짝 없으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그 고기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류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검역과 검수가 철저한 우리나라의 경우 톡소포자충에 감염될 일은 거의 없지만 유럽 국가들은 약 30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톡소포자충. 대부분의 사람들은 톡소포자충에 걸려도 증상이 거의 없고 감기 몸살 정도라 톡소포자충에 걸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사실.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리게 되면 태아의 뇌 손상, 시력 손상 등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태아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상태에서 뇌실 확장 소견이 발견된 태아가 태어난 직후 톡소포자충 확진을 받았고
자발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나 임산부들에게 많이 알려진 톡소플라즈마 검사. 현재 임신 5개월째인 20대 여성과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역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임신 전에 육회 같은 날고기를 즐겨 먹는 편이었는데 톡소포자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금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평소 날것을 즐겨 먹었던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 톡소플라즈마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의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 눈, 간 등의 주머니를 만들고 숨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주머니 밖으로 나와 다시 증식을 하면서 주로 망막염, 뇌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히 먹는 습관은 금물. 모든 육류는 속까지 완벽하게 익힌 후에 먹어야 합니다. 동물의 생간 역시 되도록 날것으로 먹지 말고 제대로 익혀서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 불판으로 고! 젓가락으로 생고기를 만지고 입에 넣거나 반찬을 집어먹는 경우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생고기를 집었던 젓가락과 조리기구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육류를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동물의 분변이 묻은 흙이나 모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흙이나 모래를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